렉기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네, 고고한 증시. 오늘장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계속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도 코스닥도 모두 장중 연고점을 기록하는 모습인데 오늘장 분위기는 아주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상승의 주인공은 일단 반도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큰형님인 삼성전자가 드디어 8만 전자를 밟았고요. 예. 2년 3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거의 18만 원 가까이 찍고 왔는데 여기도 52주 신고가였어요. 그렇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3천당 제약이 정말 천당까지 날아가고 있죠. 제약바이오주들의 분위기를 아주 주도하고 있는 네. 모습이고 이 분위기가 계속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니면 여기서 소외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괜찮고요. 모두 오셔서 렉기쇼에서 종목 진단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진단 남겨주시면 좋은데요.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고요. 신규 매수 관점 이거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셔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 벌써부터 많은 분들 들어와 주고 계신데 네. 많은 상담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댓글창에도 상담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속이님 흔들리겠네. 마음 하셔서 봤더니 대주전자재를 대주전자재로. 갖고 계시는군요. 88,700원에 10%. 자, 그리고 무흔님. 안녕하세요. 철원은 눈이 오네요. 3월 말인데? 와, 눈 와요, 지금? 오늘 날씨가 전혀 춥질 않은데, 오. 역시 철원은 다른 세상인 네. 것 같습니다. 와, 눈이 온다는 소식과 함께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내주셨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고고씨님 들어와 주고 계시고 예. ABCD님, 웅이님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다양한 분들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조레이님과 곰팔님까지도 다 반겨드리겠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또 인사 나눠봤으니까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 바로 꽂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꿈과 희망의 나라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네. 오늘 그 놀이공원 테마파크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3월 26일이죠? 26일? 자, 오늘 날짜 197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용인의 자연농원이 개장을 했대요. 현재 어떻게 이름 바뀌었는지 아시죠? 에버랜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또 대표하는 테마파크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테마파크 특집입니다. 띄워주시죠.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테마파크 중에 가장 먼저 개장한 곳은 어딜까요? 이겁니다. 방문객 순위 이런 걸로 경쟁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개장 순서를 따져봤어요. 네. 전국 각지의 테마파크를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오. 자, 경주월드 있고요. 네. 광주 패밀리랜드 있고 대구 이월드도 있고요. 대전 오월드, 춘천 레고랜드까지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보신 곳 있으세요? 저는 대전 오월드 가봤고 저 한 곳도 안 가봐가지고. 그래요? 네. 제가 일부러 네. 수도권 쪽에 있는 곳은 아마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서 전국 각지에 골고루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쪽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본인들의 추억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의 경험담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네. 자연농원에 대한 좀 네. 많은 분들이 좀 추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뻔할까봐 제가 이렇게 준비했다는 사실. 네. 자, 그러면 테마파크 중에 가장 먼저 개장한 곳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저희가 투표창을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요. 거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먼저 개장한 가장 오래된 테마파크를 골라주시고 그리고 5위부터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개장한 곳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자, 종목 진단을 먼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도와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 이분이군요. 역시 빨리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은 또 올라갑니다. 무흔님의 종목인데요. 오늘 가장 먼저 인사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이죠. 네. 자, 주성 엔지니어링 가보겠습니다. 자, 이 눈 오는 철원에서 종목 진단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이 35,900원이고 현재 주가는 35,950원. 현재 주가 수준이에요. 네. 자, 지금 비중은 10%입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당연히 이 반도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그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 갖고 있으면 또 아주 명확한 성과를 얻어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떻습니까? 네,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뭐 기업에 좀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기업 아니면 웬만하면 들고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진짜 대단한 회사예요. 이 코스닥 처음에 이렇게 그때 닷컴 버블 있을 때 그 시절부터 상장돼 있던 기업인데요. 자, 이게 그 과거에 진짜 엄청난 코스닥 닷컴 버블 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과거에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같이 거래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보통 같이 거래하다가 삼성전자에서 잘리게 되면 회사 그냥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납품 관계가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기업이에요. 그만큼 기술력이 엄청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황철주 회장님이 기업에 대한 애착이랄까 이런 게 굉장해요. 전에 한 가지 예를 들면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중소기업 청장을 의뢰를 했었는데요. 이 황철주 회장이 나 그거 안 할래요. 나 기업에 충실할래요 하면서 그런 자리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개발을 굉장히 착실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SK하이닉스 쪽을 거래하고 있지만요. 지금 요즘 SK하이닉스도 좋지 않습니까? 자, 뭐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소부장에 대한 투자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았어요. 하지만 올해는 지금 반도체 기업들 실적들이 예상치를 나오는 걸 보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요.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나왔던 컨센서스보다 훨씬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들 보게 되면 뭐 영업이익이 5조 이상 이렇게 보는 레포트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그냥 HBM뿐만 아니라 그냥 D램이나 낸드 업황들 이런 쪽들도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저런 것들 정부에서는 용인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 공장들이 지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공장을 지으면 거기에 따라서 장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향후에 클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짧게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면 일단 손절가하고 이런 걸 정해야 되겠지만요. 좀 긴 관점이다라면 좀 이렇게 밀리더라도 좀 참아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셨다라면 32,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32,00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위로도 뭐 한 4만 원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박스권 정도 32,000원에서 4만 원 정도 그 정도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사이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뭐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대응하시고요. 긴 관점으로 가신다라면 뭐 이거 전고점 돌파하리라고 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을 살펴드렸습니다. 중장기 조금 길게 봤을 때 보유 관점으로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댓글창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또 많이 상담 올라오고 계시고요. 또 랭킹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주고 계신데 러브수기님이 사시는 곳이 드림랜드 근처인가 봐요. 아, 드림랜드. 네. 이거 과천 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드림랜드가? 이것도 예전에 어릴 때 놀러 갔었던 기억이 또 납니다. 자, 그래요. 자, 그리고 무훈님, 진단 잘 들으셨나봐요. 속 시원한 진단 감사합니다. 네. 하셨는데, 실제 오타가 조금 났죠? 속 시원한.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어쨌든 무훈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병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대성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손절서를 잘 정해서 대응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는 저희 시청자 한마디도. 여러분들께서도 서로 종목에 대한 진단도 같이 맞아요.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불개미님 성창기업 지주 남겨주셨고요. 고고스님 안 해요. 드림랜드 서울 성북구 성북구 쪽이에요. 쪽. 과천 쪽은 과천 쪽 서울랜드 그래요. 맞아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모르죠?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 어릴 때 이 테마파크 이런 거 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제 친척이 서울에 사는 친척분이 네. 계셔가지고 이쪽 놀러 오면 서울랜드, 드림랜드 막 놀러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놀이기구 잘 타세요? 네. 놀이기구 저 진짜 미친 듯이 잘 타죠. 전 진짜 못 타가지고. 하루 종일 탈 수도 있습니다. 오,
그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네. 손자사랑님, 미아동이에요, 드림랜드. 그렇습니다. 드림랜드 알고 계신 분들 참 많이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요쯤에서 마무리하고 또 종목 진단 가볼게요. 네, 저희 시청자님들 중에서 늘 함께 해주고 계신 시청자분 한 중인데 절파고 TV님의 종목을 채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금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2만 9천 원의 평가가 들고 계시고 비중은 8% 실려 계십니다. 단가로 13만 5천 원 이상 받던 종목이었는데 현재는 11만 원대가 되었네요. 홀딩하면 잘 나올 수 있을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13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11만 원 후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홀딩하면 괜찮은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빠져나와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저때 네. 469 배터리 만들었다고 그쵸, 했을 그쵸. 때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맞아요. 좋았는데 거기서 더 뻗어가질 못하네요. 네, 다시 한번 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금양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그 리스크 관리도 단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비자발적으로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뭐 2년, 3년 이렇게 지나서 반토막, 세토막 이렇게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단타를 치더라도 리스크 관리하는 손절가는 꼭 정해놓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손절 범위가 단타를 치더라도 너무 크면 안 되죠.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셨을 때 뭐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때 정도, 뭐 지난주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자, 이때 같은 경우는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손절이라는 거는 지지선을 이탈하면 손절을 쳐야죠. 근데 이 정도였으면 그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래에 거의 없었어요. 22평선이 있었는데 지금 22평선이 좀 올라와서 지금 이제 11만 8천 원 현재 주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손절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자, 이거 단타 치러 들어가실 때도 꼭 100% 수익이 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할 때 내가 얼마의 손해를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느냐. 뭐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단타를 치더라도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자, 이 금양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까지 밀린 상황이에요. 자, 여기 22평선이 워낙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서 좀 지지는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지켜보셔야 돼요. 하지만 이 22평선을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제가 금양이란 종목은 그렇게 크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뭐 46파이 배터리, 4695죠. 전 작년에는 4680이었었고 지금 4695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이 금양만 하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번에 46파이 얘기했고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자, 이 금양이란 종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수익 나는 것보다 안전한 게 좀 더 우선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그렇게 안전한 거를 따진다라면 금양이 아니라 삼성 SDI 같은 종목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지선 근처까지 좀 이렇게 하락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정도까지도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뭐 이 지지선만 지켜준다라면 보유하시면서 뭐 13만 원대 정도 그 정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렸듯이 22평선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양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평선을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그 평단가까지는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여러분의 테마파크 놀이동산에 얽혀있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쵸. 오늘 주제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분이 송강 닮은 분이 계세요.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재밌는 게 경주월드가 제일 재밌대요. 한국에서.
되게 무서운 게 무서운 걸로 많다고.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요, 무서운 게 종류가 있어요. 네. 진짜 스릴 넘치게 잘 만들어진 건지, 안전상 스릴인 건지. 그게 인천의 한계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월미도의 바이킹.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종류의 네. 스릴인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귀숙님께서 대구 이월드가 가장 오래된 게 아닌가. 오. 저 어릴 때 경주에 살았거든요. 아버지께서 언니만 데리고 대구 동이동산에 갔다 오신 것 같아요. 60년 전. 어머나. 잠깐만요. 그럴 수가 있나요? 어머나. 자, 일단은 뭐 한참 얘기 나오는 김에 오미 네. 한번 공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마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건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오미 공개해 주시죠. 어떤 걸까요? 자, 오미 다들 아실 거예요. 요겁니다. 춘천 레고랜드, 춘천 그쵸? 레고랜드죠. 레고랜드 사태가 유명했는데. 아무리 좀 속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2022년에 네. 개장을 했습니다. 레고랜드는 뭐 사실 너무 쉬웠기 때문에 네. 이 얘기는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 사실 가보고 싶어요. 저 그렇죠. 어렸을 때 레고를 되게 좋아했어서. 저도 궁금하긴 한데 그 레고랜드 사태만 생각하면 맞아요. 왠지 뭔가 가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가줘야 되나 더? 한번 저는 놀러 갈 생각입니다. 네. 올해 안에. 올해. 이용해 줘야죠. 우리나라 테마파크 저는 한 바퀴 다 돌 겁니다. 자, 그러면 4위 한번 여러분 맞춰주시길 네. 바라면서 다음 종목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아티스트 러버님의 종목입니다. 다우 기술을 볼게요. 자, 다우 기술 매수 가격이 22,400원입니다. 비중은 많지는 않으세요? 네. 7%를 일단은 보내셨는데, 자, 21,400원 현재 주가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고요. 다우 기술이 바로 얼마 전이죠? 2월쯤에 한번 급등세를 쭉 보여줬어요. 17,000원에서부터 24,000원대까지 네. 뽑아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솟구칠 준비가 된 건지 이대로 무너지는 건지 이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싶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우 기술입니다. 요거 지금 한 번 더 갈까요? 이대로 내려갈까요?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 기술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왔죠. 자, 이 강한 슈팅이 나온 이유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다우 기술은 키움증권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BPS가 5만 원대, 5만 6천 원 정도가 나와요. 지금 요 BPS라는 게 주당 순자산이니까 이 기업을 지금 나 장사 안 해. 그러고 다 정리를 하게 되면 빚 갚을 것 같고 주당 5만 6천 원씩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PBR이 낮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이 기술적으로도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인내해야 될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서 장기간 행보하다가 워낙 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이 여기서 끝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심심하면 한 번씩 정부 당국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뭐 배당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경우에는 세제 혜택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5월 달에 2차 공청회 하고 6월 달에 확정을 지어서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한 달 당겨졌죠. 5월 달까지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얘기는 정부에서 그만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구간 이런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할 건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아래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좀 더 조정을 받더라도 62평선 근처에서는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파란 선을 제가 62평선이 파란 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 가격은 25,5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지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조정을 받든 아니면 옆으로 기든 간에 좀 있으면 이 62평선 근처까지 닿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거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서는 매도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그렇게 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건 없고요. 그냥 차분하게
이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올 자리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 한 5월 달에 그 정책을 발표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5월 달 어디쯤이 뭐 단기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자리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우 기술을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한 차례 높이 솟구쳤다가 내려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셨죠? 네. 일단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다우 기술은 갖고 있으셨다가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채팅창에 무슨 소리인지 전 잘 뭐죠?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제가 뭐요? 읽으면서 이해를 했는데. 뭐예요? 메뚜기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건 위에 맞죠? 우리 고동님께서 메뚜기 네. 월드 말씀하시길래 지금 오늘 테마파크 특집이잖아요. 네. 보통 무슨 월드 아니면 무슨 랜드 이름이 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초레이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필요 없고 에이징랜드 봐달라고. 아니 에이징랜드 6층에 사람 있어요 근데 하셨는데 아까 전에 저희 주가 봤잖아요. 에이징랜드가 사실 정말 잘 갔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요즘에 많이 내려와서 마음이 걱정을 아픕니다.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동님께서 메뚜기 월드, 토토 월드 이렇게 받아주신 거고요. 네. 송강 닮은 남자님께서는 부산 롯데월드는 아직 정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 그리고 테마파크를 아주 잘 아시네요. 미니 토마토님께서 예전에 토마토랜드가 참 재밌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온갖 랜드는 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랜드 중에 최고는 뭐다? 랭킹랜드. 자, 랭킹랜드 계속 이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랭킹랜드의 두 번째 종목은 저희 하나 시스템 체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화양연화님의 종목인데요. 17,300원 그리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2주 전에 들어왔는데 5월 달까지 들고 가는 중기 전략 괜찮을지 여쭤보셨습니다. 17,300원이면 지금 약간 좀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한데 20% 들고 네. 가면서 현재까지 5월까지 좀 보고 계신데 이거 괜찮은 전략일지 궁금하다 여쭤보셨습니다. 5월까지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랜드 얘기하는데 어떻게 강원랜드 종목 상담은 없네요. 자, 일단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들고 가셔야죠. 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쪽에 방산 쪽들 이런 쪽에 매출이 좀 많이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성하고 관련된 쪽이죠. 우리 UAE하고 사우디에다가 천궁2를 수출 계약을 체결했죠. 최근에 체결한 게 사우디에 4조 2,500억 규모 그 정도의 규모로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천궁은 이 LIG 넥스원에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매출이 전부 다 LIG 넥스원 매출이 아니에요. 과거에 UAE 쪽에 4조 7,500억 수출을 했을 때 이쪽에 매출이 하나 시스템의 매출이 거기에 들어가는 다기능 레이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 하나 시스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계약금의 한 30% 정도가 이 하나 시스템의 매출이에요. 그리고 하나 디펜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합병됐죠. 그쪽의 매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우디에 나중에 또 이 국토 면적이 저기보다 UAE보다 사우디가 훨씬 크니까 아마 수출 계약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추가로 천궁2에 대한 수출 계약은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LIG 넥슨이 부각이 되겠지만 그 안에 레이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참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우리 시청자님도 그거 보신 것 같습니다. 5월까지 들고 가는 전략은 5월 달에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죠. 이 누리호 지금 차세대 발사체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내정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레이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 하나 시스템에서 맡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또 우리 그런 것들 얘기를 하죠. 위성통신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 6G 시대가 되게 되면 이 지상에 기지국들 건설하고 그다음에 위성을 쏴서 위성 우리나라 한 200개 정도 필요하다 그래요.
그렇게 발사를 해서 이거를 연결을 시켜서 사각지대도 없애고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위성도 발사를 해야 되니까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커나갈 자리가 많은 기업입니다. 일단 뭐 5월 달까지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까지 길게 보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5월 달에 우주항공청이라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때까지 들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뭐 매도할 필요는 없고 주가 자체가 그렇다고 다른 방사주들처럼 그렇게 과하게 올라온 것도 막 폭등을 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차분하게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월 중순 되면 지금보다는 좋은 가격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한화 시스템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거의 현재가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쳐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들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송강 닮은 남자님. 네. 순수하다고 자평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사실일지는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순수하기 때문에 저는 순수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다. 안 순수하셔서 그래요. 자신 있으면 쳐다봐요. 그래요. 그렇다고 네. 하겠습니다. 자, 고동님께서 단타 성공했다는 얘기를 굳이 여기. 자, 그리고 네사라님께서는 네. K시텍 오늘 보유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안 팔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 남겨주시고요. 양봉님, 토마토 찜꼬떡을 불러주셨는데 네. 그 다음 얘기가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화양연화님께서 상세한 기업 분석 감사합니다. 진단 네. 감사드립니다. 라고 왔네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이재필 전문가와 하나만 좀 더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따상님의 종목인데요. LG엘로비 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매수 가격이 8,410원, 8%. 이거 그러면 3년 전쯤에 매수하신 건데요? 네. 이거 가격이 너무 높아요. 손실을 줄여서 청산을 하고 싶은데, 보유하면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윗골을 달긴 하는데요. 매수가까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님, LG엘로비전이 매수가 8,400원입니다. 매수가까지 노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평생 주식 투자를 해도 더블 한번 못 먹어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지금 이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3,685원이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8,000원대지만 그러면 지금 매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블 이상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자, 이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어렵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이쪽 지금 이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기서 매수하셨던 여기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거 저도 이전에 그 CJ 헬로비전일 때 그때 뭐 인수가 된다 뭐 그 얘기 미리 알고 저도 이쪽에서 좀 매매를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거의 뭐 움직임은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주가 자체가 지금 뭐 한 2,8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저 시가총액이 2,800억 정도 되는데요. 실적에 비하면 주가 자체는 좀 싼 게 맞아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은 너무 높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주식을 사서 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주식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대 그런 거는 꼭 좀 정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이것도 이쪽에서 거래량 많이 터지면서 1월 달에도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요. 당장은 이 가격을 넘기기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뭐 지금 현재 윗꼬리를 좀 이렇게 달고 있는데 가격 자체는 주가 자체가 좀 싼 수준이니까 어느 정도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이거 4,000원대 간다고 하더라도 반토막인데 거기서 팔 수 있겠습니까? 자, 글쎄요. 저라면 일단 뭐 이거 그렇게 벌써 잘랐겠죠, 저라면. 벌써 잘랐을 거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라면, 뭐 한 4,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좀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잘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G 헬로비전을 살펴드렸습니다. 반등이 좀 나오면 나와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와 연결해 보기 전에요. 오늘 놀래키쇼 주제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다음 테마파크 중 가장 먼저 개장한 곳은 어딜까요? 이 테마파크 특집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5위는 춘천 레고랜드 2022년이었고요. 네. 4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어디죠? 어딜까요? 대전 대전 오월드. 5월드였습니다. 2002년 개장이네요. 2002년 월드컵이 있었던 그렇죠. 그 뜨거웠던 한 해 네. 대전에 5월드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아, 그래요? 네, 뭔가 디즈니 그 만화 속에서 네. 본 랜드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까지 놀라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네요. 네. 대전 5월드. 그래도 오 월드예요. 네. 아시겠죠? 자, 대전 5월드 네. 4위였고요. 자, 그러면 3위 또 어딘지도 맞춰주시길 네. 바랍니다. 자, 다음 전문가와 연결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로 도와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맡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가람세기님의 종목 뉴로메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 38,000원이고요. 비중 10%신데 정리해야 되나요? 이렇게 왔거든요. 네. 이 종목이 오늘 고점 부분이 한 38,800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8,000원이라고 하셨죠, 아까 전에. 네. 그러니까 지금 살짝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쭉 밀려 내려온 종목이다 보니까 1월 15일에 49,000원대까지 다 쭉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뉴로메카는 네. 그 전에도 5만 원 정도에서 맞고 떨어진 맞아요. 적이 여러 번 있어요. 3만 원대까지 가기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지금 살짝 수익이 나고 있을 때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뉴로메카는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로봇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죠.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로봇주들을 보게 되면 뭐 아진 엑스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삼성과의 이제 로봇주거나 혹은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물량이 상당히 조금은 강력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로보스타 같이 보게 되면 로보스타도 이제 마찬가지로 최근에 들어온 상당히 강력한 물량이 있는 와중에 이제 오늘 엔젤 로보틱스가 또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엔젤 로보틱스 상장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상승이 나왔었던 로봇주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거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상당히 강력한 물량들이 어느 정도 받쳐줬었기 때문에 이 들어온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모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일전에 한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이 한 차례 나왔었죠. 차익 실현이 한 차례 나왔다가 지금 현재 구간은 이 매물대 구간에 약간은 부딪히면서 들어왔었던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것들에 비해서 뉴로메카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적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121선 근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한번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두 가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길게 가져가 보시면 그래도 워낙에 이 35,000원 구간을 좀 강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강하게 또 이제 급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시간이 결국에는 뉴로메카가 어느 정도 좀 집중을 받아줘야 되고, 지금 로봇주들이 또 전체적으로 한 차례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좀 잘 지켜주면서 급등이 나오는 부분을 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찌됐든 이 매물 구간에 부딪혀가지고 지금은 추세가 살짝 꺾인 구간이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바닥을 좀 확인을 했다가 올라가는 구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매수가에서 약수익인 상황에서 굳이 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고 저는 현금 확보를 했다가 지금 시장이 오후장 넘어오면서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순식간에 빠져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부담감을 느끼는 거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이제 슬슬 또 시장에서 새롭게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종목군들은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반도체든 뭐 2차 전지든 여러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매수를 할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뉴로메카를 굳이 지금 약수익권에서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수하고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지금 정리하셔가지고 일단 현금 확보를 했다가 다른 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면 향후에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상장 초기에 계속해서 쭉 하락이 나오다가 시장에서 한 차례 강하게 집중을 받고 수급이 들어가 주면서 이 구간부터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같은 이제 경우입니다.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어느 정도 뚫어내줄 만한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상승이 나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재매수를 노리면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이제 정리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으로 교체하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알맞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뉴로메카가 좀 답답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전문가님께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면 물론 빠져나올 수 있죠. 그리고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약수익권에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실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채팅창 조금 더 볼까요? 08님, KC텍에 관련된 이야기 전해주셨고, 김순금님, 한미 반도체? 반도체죠? 한미 반도체 오늘도 좋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손관 닮은 남자님께서도 뉴로메카의 답답함, 이거 초레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로메카만 왜 안 가냐? 뉴로메카가 좀 잘 안 가고 있는데 그만큼 또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는 거 보면 네. 관심도가 있는 종목인 그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불개미님 TLB까지 종목 진단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종목 진단을 계속 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김모니카님께서 네.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자, 반도체 쪽으로 가볼까요? 해성 DS 보겠습니다. 자, 해성 DS 매수 가격이 46,050원이고요. 10%입니다. 현재 주가는 48,800원이니까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네. 구간이에요. 자, 해성 DS.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해 나왔던 고점이 8만 원대였고 그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제법 내려와 있는 그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레벨은 꽤 낮은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슬슬 한 번 더 시동을 걸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과연 이대로 소외가 계속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해성 DS 갖고 계십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업황이 회복되는 시그널들이 확실하게 나와 주어야지 같이 또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 미국 쪽에서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해성 DS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신공장이 또 새롭게 증설이 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에 대한 부분은 과연 이제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무언가 이제 매출이 좀 한 번에 확 뛰어오르고 시장에서 이제 막 엔비디아처럼 주목받는 그러한 이제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한미 반도체처럼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해서 좀 HBM에 신경을 쓰고 우리나라도 HBM에 신경을 쓰면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계속 주목을 받겠지. 이러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성장, 내년에도 성장, 내후년에도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끌어모을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한 건데,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무언가 기대감을 확 끌어오를 만한 그러한 이슈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가에 좀 위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해 그래도 소폭이라도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보게 되면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5만 원 초반대, 그 다음에 또 5만 5천 원, 6만 원, 그리고 6만 5천 원 해서 매물 구간이 또 상당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을 또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소화를 해줘야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5만 원 초반대, 약 한 5만 2천 원 정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저는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5만 2천 원, 2차 5만 5천 원 안내 드리고요.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 매물 구간을 다 삼켜줄 만큼의 성장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는 약간의 조금 이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에 도달을 했을 때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이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구간에서 수익을 챙겨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성 DS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채팅창에 보니까 여러 또 종목에 대한 의견들 나오고 있어요. 방금 전에 저희가 SM이 잘 간다라는 네. 송강 닮은 남자님의 이거 읽기가 힘드네요, 닉네임이. 그 의견을 보고 SM 봤는데, 우와, 오랜만에 진짜 세게 가는 10% 까지 거예요. 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NCT 드림 막 이런 얘기 찾아봤거든요. 윤재고 그런데 NCT 드림을 몰라요? 저 아이돌을 잘 몰라요. 저는 진짜. JYP 사단만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조용할게요. 저도 사실 남자 아이돌은 잘 모르는데요. 네. NCT 드림 중에 노래 하나에 제가 꽂혀가지고. 어떤 노래요? 브로큰 멜로디스라고 그 노래 꽂혀서 한 몇 달 전인가요? 하루 종일 그것만 계속 들은 적 있어요. 노래 진짜 좋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피디님 뭐라고요? 노래 불러달라고. 이거 못 불러요. 이분들 너무 미성으로 부르는 그 노래라서 저같이 걸걸한 목소리는 부르면 안 됩니다. 신성한 영역을 네. 제가 해치면 안 되죠. 그런데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차모 네. 앵커님 라이즈 소희 닮았다고 또 이런 얘기도 계속 하시던데. 그분 자꾸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약간 제가 네. 봐도 느낌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있어. 자, 라이즈 소희가 아니죠. 창호가 진행하는 랭킹 쇼입니다. 다음 종목 진단을 가보죠. 네, 오늘도 랭킹인 만큼 이 종목이 또 올라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거 하기 전에 3위 한번 딱 보고 공개하고 갈까요? 갈게요. 좋아요. 자, 대막파크 3위입니다. 3위. 3위 공개해 주시죠. 자, 뭔가 대구 이월드였습니다. 95년. 네, 1995년에 개장한 대구 이월드가 3위였어요. 그러니까 두 개는 이거보다 더 이전에 개장을 네.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테마파크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이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채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녹턴 쇼핑님의 강원랜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랜드 시리즈잖아요. 15,000원 평단가 들고 계시고 비중은 25%입니다. 현재 구간에는 지금 16,790원이어서 수익 중이시긴 한데 오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올라오는 질문들이 약간의 수익은 다 보고 계신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네. 긴가민가 이런 맞아요. 거죠, 다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주도 섹터가 요새 확 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언제 빠질지 몰라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강원랜드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봤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왔다가 살짝 눌리는 구간에 있는 건데, 강원랜드가 이제 결국에 좀 상승이 나오려면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또 이제 이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 성장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이 무조건 순환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올해 결국에 상승 나오는 종목들 보게 되면 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뭐 방산이든 로봇이든 결국에는 이제 성장 키워드를 다 갖고 있는 종목들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원랜드가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강원랜드의 실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뭐 견조한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제 이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될까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어느 정도는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도 밸류 프로그램이지만 우리가 이 주가가 끌어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 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나타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약간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어찌됐든 지금 수익 중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밸류 프로그램 때 상승이 나온 이후로 어느 정도 현재 단가에서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저가 16,500원 안내 드리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저는 한 17,500원 정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탈 시에는 그대로 이제 차익 실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17,500원, 2차 18,000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종목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밸류 프로그램도 밸류 프로그램이지만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분명하게 나타나 주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 줘야 된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이탈 시에는 수익 확정,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17,500원, 2차 18,000원 정도에서 뭐 추가적으로 더 가주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가주지 않고 꺾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7,500원, 18,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해서 이 부분이 채워져야지 더 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한 18,000원까지만 보자라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종목 진단을 갔다 오는 동안에 예. 놀랄만한 일이 또 터지네요. 채팅창 보고 저희도 이제 알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한미반도체 무슨 일인가요? 이게 지금 오후장에 갑자기 이 불을 뿜습니다. 장대 양봉이 여기서 또 터지나요? 14% 가까이 급등입니다. 와, 주가 52주 신고가 그냥 뚫어버렸고요. 11만 원을 넘깁니다. 와. 이거 지금 올해 들어서만 2배 올린 거예요, 한미반도체. 정말 대단하네요. SK하이닉스 오늘 뭐 날아오르고 네. 삼성전자도 가더니 오늘 큰형님 격인 이 아주 덩치 있는 친구들이 먼저 갑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이 이후에 반도체 나머지 종목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또 기대감이 높아지는데요. 자, 이 움직임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와, 놀랄 만큼 상승이 그쵸. 나오네요. 자, 그러면 또 계속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 아마 마지막 종목이지 않을까 네. 싶네요. 자, 유튜브에 불개미님의 종목입니다. 방금 전에 불을 뿜었던 한반도체 느낌이 나네요. 자, 그런데 갖고 계신 종목이 요즘에 좀 답답해요. G2파워입니다. 자, 매수 가격 9,500원이고요. 7%입니다.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G2파워는 한미처럼 좀 날아갈 기회가 안 올까요? 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G2파워 좀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된 모멘텀을 또 보유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이 원전 쪽으로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원전을 더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또 상승이 잘 나왔었는데 약간은 이제 최근에 LS 일렉트릭이나 혹은 이제 일진전기처럼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이쪽하고 약간은 궤를 좀 같이 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최근에 이제 이쪽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던 게 앞으로 이 AI가 확대되고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력 인프라를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 최근에 원전도 결국에는 이쪽에 어느 정도 이제 궤를 좀 같이 하면서 원전을 추가적으로 확대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원전도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러한 시각들이 시장에서 발휘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이제 이 테마성이 조금은 좀 가미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을 좀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물량들이 그래도 9,000원 초반대에서 들어갔었던 물량들 그대로 어느 정도는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 들고 갈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저점이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61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121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대응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게 되면 10,000원 구간을 또 못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보게 되면 이 10,000원부터 또 이전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모습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0,000원이 되겠죠. 10,000원 구간을 뚫어주면은 조금 더 11,000원 구간까지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10,000원 구간에서 정리를 바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원전 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변압기 관련된 쪽은 뭐 일진전기나 LS 일렉트릭이나 이러한 이제 변압기 관련된 쪽은 약간의 견조한 실적이 좀 유지가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안 나오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약간의 이제 테마성이 조금은 섞여버린 그런 종목들이 또 많다 보니까 확실하게 저점과 그 다음에 매물 구간을 어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어찌됐든 워낙에 대형주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는 또 순환이 나오기가 힘든 장세가 맞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정도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좀 지나가고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과연 이 중소형주 쪽에 어떻게 또 이제 이슈가 좀 돌아가는지 그러면서 원전 쪽에서도 한 번 더 이슈가 나와주는지 보시면서 말씀드렸던 저점과 이 1차 목표가 구간 안내해 드리면서 이 구간 위주로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G2파워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벌써 또 오늘 레키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와, 방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지금 거의 20% 가까이 올라갑니다. 와. 아니, 시총 10조가 넘는 이 종목이 무슨 일인가요? 쭉쭉 뻗어나갑니다. 와, 충격적인 상승이래요. 이 분위기가 다른 종목들에도 다 네. 먼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레키쇼 1, 2위까지만 맞춰보고 바로 마무리할게요. 자, 테마파크 중 가장 먼저 개장한 곳은 어딜까요? 자, 1위와 2위 알려주시죠. 경주월드네요. 경주월드였습니다. 경주월드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1985년에 개장했고요. 광주 패밀리월드가 네. 1991년에 개장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테마파크 특집 살펴드렸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진단 도와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